제가 혹시 소문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날씨 요정이라고.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도 여전히 예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만나서 네. 심사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비가 특히 우리 대구에는 크게 큰 피해를 안 주고 그렇죠. 이렇게 가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 올 때만 해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아까 의장님 들어오실 때는 비가 그쳤더라고요. 그치죠? 이야. 제가 혹시 소문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날씨 요정이라고. 아 진짜요? 네. 날씨여죠. 네네 그 뭐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그 인물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캐스터 하셔도 잘 어울리시는 이번에 외모가. 대구에 안 계셔서 안 계시고 저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근데 제가 또 우리 대구 광역시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먼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의정을 관두시고 나서 화색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네. 좀 많이 들으시죠? 예, 지금 자주 듣고 있어가지고 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훨씬 이렇게 좀 자유로우셨죠? 네, 일정이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일정이 그냥 거의 없습니다. 네. 예. 편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여튼 전반기까지 고생하셨다고 네. 인사 시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전반기 의장 때 사건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터져서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그 전반적인 평가는 배지수 의장이 잘했다. 또 여성 의원으로서도 또 그 장점을 살려갖고 화합을 잘 시키고 해서 잘 이끌어 왔다는 이제 평가들이 많은데요. 전반기 의장을 이제 지내셨으면서 뭐 감회라고 해야 되나? 소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전반기에 우리가 이제 2018년도 6월에 지방선거에 당선이 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실 삼선 의원이 되리라고 제 스스로, 사실 뭐, 하고는 좀 싶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삼선 의원이 되고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또 다선 의원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번에. 8대 의회에서 많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제가 또 다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우리 또 시민들에게 좀 더 그 어떤 역할을 잘 해드릴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의장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가슴에 손 얹고 예, 가슴에 손 얹고요. 성경책도 하나 갖다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들어와서 제가 다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또 어떤 의회가 하는 일이 시민들을 대신하는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은 사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의장이 되어서 우리 8대 의회를 한번 잘 이렇게 발전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에서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뜻을 비추었더니 또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의장이 덜컥 되었어요. 의장이 되었는데 사실 뭐 미리 의장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1번, 2번, 3번, 4번 막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의장이 1번, 2번, 3번, 4번을 계획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동료 의원들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이나 동료 의원들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 그렇죠. 오히려 좀 감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의장은 동료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그냥 그림자로서 운영을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는 그런 이제 자세로 사실 마무리할 때까지 의장을 했는데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성원을 해주셨고 지지를 해주셨고 의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태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이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겁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 단어를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즐겁게, 예, 재미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아까 우리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2020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그렇죠. 예,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의장 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주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즐겁게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하시도록 노력은 하셨겠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네, 않습니까? 후반기에 들어왔어요. 네, 네. 후반기에 들어와서. 네. 근데 TV로 지켜보는 시민들도 네. 물론 뭐 코로나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을 시장님 비롯해서 뭐 의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 되게 힘들 것이고 의료진도 마찬가지 시민들도 마찬가지 어려울 거라고 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한간에 아시다시피 소문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수가 늘었을 때 확진자 수가 늘었을 네. 때 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손잡고 울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네. 울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아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벌써 몸에 소름 이렇게 막 끼치죠? 전율이 네. 지금 느껴지고 네. 그때 그 느낌이 제가 네.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렇죠. 그 네. 감정입니다. 네, 네. 사실 너무 무서웠고 네. 너무 걱정되었고 2월 18일 날 우리 대구시에 이제 그 첫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그 사망자도 그때 처음 나오고 이제 그런 저거였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하루하루가 진짜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소 지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사실 그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해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냥 막 이렇게 목이 메이고 네. 그 이제 이게 지금 자료 이거 현황 보라고 또 마스크 초반에 마스크가 네. 없어가지고 네. 맨 처음에 저 칠성동 이마트에 처음 마스크 나왔는 날 시민들이 막 줄을 막 100m 이상 그 제가 직접 현장도 갔거든요. 한데 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맞아. 네. 그래서 그 이마트 담당자하고도 뭐 어떻게든 이거 좀 더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냐고 했는데 이게 뭐 벌써 이미 마스크가 다 대량 좀 바깥으로 나갔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네. 이게 이제 좀 네. 이렇게 점검이 들어간 네. 상태라서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하고 공개석상에서는 제가 최대한 이 감정을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 그 의원이 아니라 시의장으로서 제가 공개석상에 시민들 앞에 이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시고 더 이거 지금 막 그 초조해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에 공개석상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억제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는 정말 막 몇 번이나 이 막 진짜 막 이 눈물을 흘리고 그 지난번에 그 대통령님이 대구에 오셨습니다. 네, 25일 날인가 그때 대통령님 오셔서 이제 비공개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대통령님한테 이제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시고 지금 이제 현황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날 사실은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우리가 엄숙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뭐 그런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저는 그날 그 순간에 어쨌든 대통령님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보호자의 뭐 아버지로서 보호자시잖아요. 그럼 또 저는 대구시 의장으로서 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저보다 나이 어린 자녀뻘들에게는 나는 엄마고
나는 언니고 그렇죠. 누나고 또 동생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너무 뭐 예를 갖추고 내 명예를 생각하고 이거는 나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절박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전부 다 지금 이제 난리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예를 갖추고 체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님한테 제가 막 소매를 붙잡고 제가 진짜 살려달라고 제가 뭐 진짜 뭐 간청을 드렸어요. 그 이거는 저는 뭐 정치를 다 떠나서 그만큼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절박하다는 걸 난 대통령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전에 3월달에 지난해 3월달에도 대구에 오셔가 우리 로봇 산업 관련 그때는 그 대구시 의장이라 해서 우리 여성 의장님이시다 하고 훌륭하시다 하고 뭐 대통령님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봤는데 제가 너무 이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그 호소를 드렸더니 대통령님도 너무 좀 당황하셨겠네요. 당황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셨고 그 유은혜 교육부 총리 그 다음에 진영 행안부 장관님 그 다음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그래도 하신 이분들이 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제 보고는 받았지만 이게 보고 받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 와서 그 식상을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거하고 그 당사자 이거 절박함을 그렇죠. 보시고는 이 장관님 뭐 대통령님이 사실 다 놀라시고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바로 우리가 마스크 100만 장을 그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살려주세요가 마스크 100만 장으로 들어왔네요. 예. 그 저는 그 다른 말 아무것도 생각 안 났습니다. 뭐 무슨 의장으로서의 무슨 체면 명예 그런 항상 저는 무조건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다 죽어가왔어요. 우리 대구 시민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전 그거만 제가 제 입에서 계속 나왔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바로 마스크 100만 장이 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 1000만 장을 제가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아마 그 통장님 통해가 처음에 마스크 두세 장 그렇죠. 받으셨죠. 그게 바로 그 마스크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기 스타디움에 그래서 그 추운 막 날. 엄청 이거 방송용 빡쳤었어요. 현장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돼가지고 그래서 의장님도 그때 고생하셨고 저도 진짜 발발 떨었고 공무원들도 진짜 다 다 발발 고생했습니다. 떨었어요. 근데 이게 대구 시민들이 다 실제 조그만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거 어떻게든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는 예민할 때라 의장님은 비공개석에서 이렇게 하셨지만 조재구 남구청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셔갖고 수많은 질타를 또 받으셨고 한데 아무튼 그 힘든 시기 잘 견뎌내셨고 이제 평의원으로 이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상을 이제 훔쳐오니 뭐 만두도 사드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색이 더 좀 좋아지셨고 예뻐지셨고 그런데 뭐 눈치가 보이는 멘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이제 평의원으로? 예, 아무래도 이제 의장을 할 때는 좀 이 책임감이 제일 좀 제가 출근할 때 챙겨야 될 1번이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누가 뭐 네 책임져라고 하는 분은 없지만 그렇죠. 제 스스로 의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을 늘 챙겨 나왔어야 됐고 하루 근무 시간 중에 제가 늘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바로 책임감이었는데 이제 7월 1일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러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보다는 이제는 조금 홀가분하면서 제가 이제 좀 그 본연의 의정 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구 또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좀 이렇게 대신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결 제가 좀 가벼운 마음이다 보니까 아마 표정도 좀 더 가벼워졌고 발걸음도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신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아쉽고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뭐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제가 막 미련이 남거나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네. 할 때 뭐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서 다 했고, 또 뭐 시집행부에 우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드렸고, 네. 또 뭐 우리가 또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할 기능이 있으면 또 우리가 실무자들 불러서 또 우리가 견제도 하고, 그래서 상생과 협치를 저는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제 제 일상생활에서 의장으로서의 2년간이 이제 생활이 어떤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7월 2일자로 바로 그냥 신데렐라가 밤 12시 땡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한여로 싹 바뀐 것처럼 이제 그 일상에서 이게 좀 변화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실 좀 약간 아 뭐지 뭐 약간 좀 살짝 당황하는 부분도 있고 좀 허전한 부분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개인적으로. 아니 그 다른 그였으면 더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좀 네, 행사가, 없으니까 네, 그나마 갭이 조금 네, 네, 덜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또한 그 이번에 이렇게 이번 회기에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첫 여성 의장이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원내가 네. 생겨서 이렇게 원내 대표를 맡으셨는데 네. 이번 전반기 때는 사실상 이렇게 원내 대표 김규학 의원님이 하셨는데 사실 그 역할이 좀 많이 미미했다는 네. 좀 평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후반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살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전반기에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김규학 의원이 하셨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김성태 의원님이 하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점잖으시고 그 이렇게 항상 그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먼저 청취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너무 조용하신 거 알겠는데 그렇진 않고 전반기에도 각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게 있으면 두 분 원내대표님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예, 조용조용하게 이제 일을 진행하셨고 또 아무래도 전반기에는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예. 의회 위주로 네네. 그래서 의장, 양부의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이렇게 의장단 중심으로 아무래도 뭐 그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적이었고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원구성이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다 개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의원님들이 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후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또 당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서로 간에 이견이 있거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전반기에 또 부의장 하신 김혜정 그 민주당 원내대표님하고 또 통합당에 제가 이제 또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대화와 우리가 좀 타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의장님과 그렇게 잘 할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반기 때는 의장단의 역할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원내대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의장단 선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치열했었던 선거가 없었죠. 그날 회의 진행하는데 정말 땀을 좀 꽤나 많이 흘렸습니다. 저 너무 회의가- 지겨웠어요. 그렇죠. 네, 거의 세 계속 번씩이나 세 번씩 3차 투표. 투표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은 야 후반기는 전반기랑 다르게 의원들 간에 이 마음 모으는 거나 의장단에서 좀 한계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원내대표의 역할이 후반기 때는 좀 많이 커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단 선거 보시면서 좀 어땠습니까? 예, 그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 진행하는 맞아요. 네. 제가 근데 사실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제가 뭐 이렇게 땀을 흘리거나 회의 진행에 뭐 제가 오늘 좀 힘드네 이런 느낌 가진 적이 그렇죠. 제일 마지막 그 투표할 때 제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6대, 7대, 8대 이렇게 네. 지금 거듭 배우지만 네.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 투표를 그렇게 막 3차까지 그러니까요. 가는 네. 치열한 경우는 아마 네. 회의록 다 점검해보면 네. 또 그렇겠지만 아마 처음이었어요. 네. 이번에 처음이었고 그래서 정말 이 의장의 역할을 참 끝까지 이렇게 내가 일복이 많이 있구나 뭐 이런 데서 서로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다들 이제 그 의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저는 다들 의원님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뭐 의장단에서 하작하니까 하고 뭐 위원회 차원에서 하작하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네. 의장단에서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또 의원님들이 각자 어떤 그런 의견을 요즘은 또 많이 표현도 네. 하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상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각 상임위원님들 각자의 어떤 또 견해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의원님들이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하시는 게 아마 후반기에는 좀 더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나 좀 이렇게 원내대표의 역할이 필요한 게 저번 회기 때는 민주당 의원이 김혜정 의원 네. 한 명밖에 없었고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았는데 이번 회기 때는 여성 전사가 계셔가지고 민주당에서 네. 이 부의장 선거 때 네. 아주 박빙의 많은 표를 얻었죠. 하셨죠. 다들 놀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진현 이제 의원이 네. 상당히 목소리를 좀 이렇게 네. 강하게 내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친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골고루 다 친합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앞에서 싸우고 뒤에 가면 다 친해요. 어차피. 네. 특별히 좀 이렇게 중간에서 원내대표 역할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아유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잘하실 것 같아요. 더 네. 편한 마음으로. 저는 전반기에도 제가 그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우리 내부 총질은 우리 서로 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갈등을 만들지는 말자.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시민들의 갈등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30명끼리 갈등이 생겨버리면 우리끼리 안에서 그 갈등극 하다가 250만 시민들의 갈등 하나도 해결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항상 대화하고 우리끼리는 무조건 이해하고 이제 그걸 제가 전반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민주당 의원 5분 계시지만 뭐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 한 분 하면 뭐 따로 이야기하면 뭐 의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지는 근데 공개적으로나 저하고 이렇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1대1로 대화하면 우리 대화 다 되었거든요. 뭐 강민구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그렇죠. 뭐 김성태 의원, 이진현 의원님, 뭐 김혜정 부의장 말할 것도 없고 다 대화가 되었고 뭐 어떤 적에 있으면 서로 간에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진현 의원님하고도 우리가 의원들끼리 우리 의회 내부에서 뭐 어떤 안건으로 인해서 사실 갈등이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저는 뭐 민주당의 이진현 의원님 또 우리 통합당에도 김지만 의원님, 정경은 의원님 이 젊은 의원님들이 아주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당 차원에서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우리 25명 통합당 의원님들 먼저 좀 의견 좀 들어보고 그 다음 또 민주당도 민주당끼리 또 의견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의회 운영위원장님이나 또 의장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그래서 딴 것보다 뭐 3선이고 다선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뭐 무슨 큰 감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수년간 경험해서 또 다양한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거를 저는 좀 잘 활용을 하면 그렇죠. 뭐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장상수 회장님하고는 그래도 가장 오래 의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래 계셨으니 가장 많이 보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본 장상수 의원님에 대한 네. 평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유, 제가 뭐 우리 의장님을 평을 한다는 거는 너무 그러면 외람되고. 평은 말고 칭찬 한마디. 네, 우리 장상수 의장님은 그 아주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온화하시고,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거나 네. 그런 적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 이렇게 뭐 의원님들하고 혹시 견해 차이가 나더라도 본인 의견을 막 고집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항상 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함께 정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아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의 의장님이시다. 그거는 이제 의회 내에서 그렇고 네. 대외적으로는 또 지도부를 또 견제하고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우리 원하면은 네네. 아마 근데 우리 이번에 장 의장님께서 의장님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강한 의회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집행부에 강하게 또 지적할 거는 지적을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의장님이 잘 하실 걸로 그리고 항상 또 제가 다선 의원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얘기는 네.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질문, 네. 남자 기자가 드리기 네. 좀 그런 질문인데 네. 현장에 나가서 행사에 네. 꼭 시장님 옆에 앉아 네, 네. 서 계시거나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시민들 속에서 주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아따 뭐 시회장 뭐 미스코리아 같네 뭐 날씬하고 이쁘고 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남자분이 얘기하시면 자칫하면은 네. 그걸로 갈 수 있기 이제 때문에. 좀 칙칙한 의회가 네. 의장님으로 해서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싸해지고. 또 베스트 들여서고 또 원색 그 정장 같은 것도 잘 소화를 하시고 네. 특별히 이렇게 체력 관리랑 미용 관리에 대해서 네. 그 많은 그 여성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네. 특별한 뭐 관리법이 있으세요? 긴장이 돼서 잠시 주스 한번 제가 사실 그 어떤 뭐 다른 그 관련해서도 어떤 대담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지금 방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카테고리의 질문을 제가 꼭 듣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이 어떤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칙칙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노숙하고 그렇죠. 뭐 좀 뭐 음숙하고 뭐 그래 왔거든요 이때까지. 그리고 특히 또 의장 그러면 이때까지 전부 이제 남성 정치인이시고 아주 연륜이 있으시고 좀 어른이시고 뭐 이래가지고 보통 의장 그러면은 좀 약간 거리감을 두시고 조금 그러셨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그렇고 제가 일반 우리 시민들 단체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그 분들과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1번이 이제 뭐 장점이 저는 뭐냐면 뭐 아주 그냥 그 털털하고 격이 없는 정치인. 예, 그게 이제 제 증언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보이는 외모가 또 여성적이고 또 제가 이 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제 최고의 단점이 키가 큽니다. 키가 제가 이제 170 조금 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다 남성분들보다 네. 크신 거예요. 네. 저기도 보면 지금 교육, 행정, 정치, 맞아. 네. 네. 강원희 교육감, 권익희 네. 시장, 배지수 의장님 세 분 딱 쓰면은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웠잖아요 이렇게. 저는 원래 그냥 제자리 서 있었을 뿐인데 뭐 단체 사진이나 기념사진 하면 꼭 옆이나 대서 아 키 큰 사람 왜 여기 서냐고. 아니 그냥 나는 아까부터 여기 서 있었을 뿐이고 그거 본인이 그냥 제 옆에 왔는데 쟤한테 꼭 티방. 아니 운동화 신어도 그런데 어떡해요? 네. 아, 키 큰 사람 왜 여기 있었냐고. 키 큰 사람 절로 좀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또 그러한 부분을 저는 또 많은 시민들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되시는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따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막 되게 그 부지런하고 야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야시가 저도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요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고 요즘 또 막 많이 여성들이 필라테스도 네, 하고 필라테스. 하신다는데 저는 한마디로 로봇입니다. 사실 그런데 좀 배우러 가는 것도 좀 약간 좀 창피하고 또 제가 그런 데까지 가서도 제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럴 사실 제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 네. 생각지도 않던 이런 코로나 감염병 이러면 이거 맞아요. 거의 비상 따로 우리가 퇴근 시간 이런 거 없습니다. 비상이고 그럼 뭐 우리는 제가 지금 6시에 어디 지금 배우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부에서 지금 긴급 생계지원금 이거 2차로 지금 해야 되는데 회의해야 된다 하고 의회에 어떻게 의견 문다 하는데 제가 6시에 내 지금 요가 시간인데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어디 예약을 한다라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 뭘 배운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제가 이제 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퇴근해서 네. 동네에 잠시 이제 산책. 산책. 이제 산책을 좋아합니다. 또 따로 예약을 안 해도 되고 누구 꼭 짝을 맞출 필요도 돈안 없고 들고. 돈도 안 들고 집에 그거는 잠시 나가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산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꾸 이제 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까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네. 그렇고 중년이 되면 아무래도 신체에 생각지도 않던 변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제 좀 먹는 거를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제가 비타민 같은 거 좀 먹고 먹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좀 줄이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한 젓가락 그러니까 먹는데 한 젓가락 덜 먹고 저 집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네. 그 소리 안 하셨으면 네. 안티 100만이에요. 그렇죠. 예. 타고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는데 음식을 딱 줄이는 얘기를 하셔서 안티는 이제 없는 걸로. 진짜 막 짜장면 먹다가 이제 원래는 싹 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음식 남기면 사실 죄 받는다 이런 음식.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년에 접어드니까 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너무 벌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옷이 너무 쪼이고 앉아 있으면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한 젓가락을 남긴다라든지 자제를 하시고. 네, 자제는 원래는 밥도 이렇게 한 그릇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3분의 2만 먹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사실 보기보다 되게 잘 먹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 제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사실 좀 처음에는 저하고 앉으면 음식 좀 많이 안 먹고 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 싶었는데 자리 잘못 앉았다. 잘 앉아야 되겠다. 저도 별명이 푸드파이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셔도 제가 봤을 때는 체질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체질이신 것 같고 좀 막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고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거의 안 타고 항상 계단으로 다니고 요즘은 또 막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지금 우리 여기서 타려면 경북대병원에서 타야 되거든요. 그럼 저기 한 10분 정도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서도 조금 저거 할 때는 한 2코스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우리 대구 광역 시민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2, 3, 4, 5, 6, 7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8월달 들어서 지금 현재 대구에 우리가 확진자가 지금 계속 없는 그런 정말 안정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이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 의식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대구 시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대구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힘들었던 시간들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초록초록한 나무 잎사귀도 좀 봐주시고 또 맑게 쨍하게 빛나는 햇살도 좀 즐겨주시고 그래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마무리하는 아마 제야에 좀 타종하는 국채보상공원 행사가 있는데 그날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셔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은 좀 다 날려버리시고 긍정적이고 기쁜 그런 생각들로 우리 대구 시민들의 이 저력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펼쳐주시는 그런 시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이력이 남아 우리 시민 여러분들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